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오전 7시 반입니다. 드디어 의료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료전선의 최전방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2% 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의 발언은 일단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그 거짓말을 비호해 준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믿고 거짓말하는 게 복지부하고 교육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김일성의 남침 이후에 이런 사태는 처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머지않아 윤석열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죽어나가든지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국방장관, 안보실장, 비서관들,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이야기한 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바꾸지 않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살려면은 모든 책임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 지우고 해임해야 합니다. 해임하고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바꿀지 모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오면은 또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응급 환자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계속 끼고 간다는 건 뭡니까? 2,000명 정원은 복지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가 정했다라고 총대를 매니까 그 장관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겁니까? 두 사람이 무슨 공생관계입니까? 아니 무슨 공모관계입니까? 이게 그냥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응급실에 심근경색 환자가 가도 담당 의사가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예고되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국민들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의 응급실의 문제는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의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응급실에서 효율적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환자 다루다가 죽어버리면 환자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럴 때 그 의사가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대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 즉 사법 리스크로부터 소신 있는 의사들을 보호해 주는,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거는 의대 정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이걸 안 해놓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오는 무능입니다. 보수는 그래도 유능하다는 것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행세를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의 의료 대란을 보면서 정치검사 출신은 이렇게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정치검사,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사람을 잡아 넣는 데는 선수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바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 그리고 추석 연휴가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살려면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라든지 법을 빨리 개정하기 전에라도 한시적으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하는 선언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추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추석이 될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려놓고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웃고 다니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문화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편드니까 안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은 언론이나 국민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변한다는 걸 아마 머지않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원점 재검토해야 됩니다. 내년도 모집하는 인원 다시 원위치해야 됩니다.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다가는 정말 거취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도 끝났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총선 말아먹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래도 미련하게 가다가 뚜벅뚜벅 가다가 지금 절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10% 20%가 아니라 66% 늘리는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가 연쇄적으로 지금 3만 명의 의사 인력이 이탈했습니다. 전공의 12,000명, 그리고 의과대학생 18,000명이 학교를 떠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지금 14만 명인데 3만 명이 떠나면은 그게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였다는 것은 전문의가 70%가 되는 아주 우수한 한국 의사들이 열성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했고,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경비가 적게 들고 그걸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정교한 시스템, 섬세한 시스템은 윤석열과 같은 단순 무식한 정책과 만나게 되면은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시스템일수록 유리처럼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로 지금 이 유리처럼 연약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부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금명간에 결단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이 물러가든지 우리가 죽든지 양자택일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글자 그대로 의료대란이 뭡니까? 윤석열의 난이란 뜻입니다. 윤석열의 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